지역 문화예술의 이모저모와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가를 초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듣고 싶은 이야기까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리얼라이프 프로그램 한밭 FM 93.7MHz 장용자의 컬처샵입니다. 예술의 일상화, 일상의 예술화를 위해서 꿈꾸는 컬처샵인데요. 오늘의 특별한 손님 소개해 드릴게요. 30년 동안의 군 생활을 하시면서 또 디카시집 세상의 모든 비에게 그리고 포즈를 출간하시고요. 이제 막 전역하신 김영빈 시인을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시인님. 안녕하십니까. 방금 30년이라고 하셨는데 엄밀히 말하면 31년 했습니다. 아니 31년이라고 그러면 정말 엄청 긴 시간이잖아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31년의 군 생활을 마치시고 전역을 하신 분 같은 경우면 좀 그 뭐라 그럴까요? 좀 흔한 표현 이런 걸로 늑수구레한 군인 아저씨 이런 느낌일 거다라고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니시거든요. 뭐 지금 현역 군인이라고 그 20대 현역 군인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은. 아유, 그건 좀 그건 너무했나요? 너무 나가셨고요. 공군에서 31년 복무를 했는데 네. 아마 야전에서 활동하는 타군에서 있었다면 지금보다 좀 더 샀긴 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자랑하시는 건가요? 공군? 공군 아니. 자랑인가요? 네, 공군은 자랑하고 싶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그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과도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좀 특별하다라는 느낌이 31년 군 생활이면 굉장히 어떤 그 정형화된 그 규율에 매인 그런 그 연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자유분방한 어떤 시적인 표현을 많이 하시는 분이나 뭐 이렇게 생각이 좀 잘 안 들거든요. 디카시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의 시를 쓰시고 계시는데 그게 조금 인상 깊었고요. 좀 전에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공군에서 31년 복무하고 며칠 전에 11월 30일부로 전역을 한 예비역 원사고요. 군 생활을 하면서 뭐 글을 쓴다, 아니면 뭐 시를 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일단 외모적으로도 남들이 밖에 나오면 사람들이 군인이라고 하면 잘 안 믿기는 했어요. 그런데 사실 글은 학교 다닐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었고 어릴 때, 그러니까 특히 중학교 때 글짓기 대회를 많이 나갔었는데요. 어릴 때 했던 그런 것들이 계속 가슴에 남아 있었고, 뭐 이제 나중에 군대 와서도 그 어릴 적 꿈들이 사실은 뭐 국어 선생님, 시인 이런 게 꿈이기도 했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런데 이제 처음에 군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초창기에는. 그래서 전혀 그런 거 할 엄두도 못 냈었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2년 영내 생활 끝나고 영예거주를 나오면서 이제 출퇴근을 하면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 비로소 직장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군대도. 퇴근하고 나서의 일상은 이제 어느 정도 자유가 주어졌으니까 그때부터 잊고 있었던 그 꿈들이 하나둘 이제 다시 싹 트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조금씩 이나마 글을 써보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카시라는 것도 입문을 해서 어느덧 써온 지 10년 정도 됐고 책도 그 사이에 2권 출간을 했고 얼마 전에 시빈 디카시집 그 공저에 참여해서 독창이라는 시빈 디카시집 거기에도 참여를 했었고요. 요즘은 여기저기 이제 강의나 특강도 있으면 이제 종종 가서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전역한 지 이제 며칠 전이라고 하셨는데 네. 벌써 이제 뭐 여기저기 특강도 다니시고 하니까 그 어떤 활동에 대해서는 끊기지 않았다라는 생각 들어요. 직업적으로 이제 군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직장이라고 생각해서 매일 출퇴근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녔는데 지금도 또 이렇게 나오시면 아무래도 이제 그냥 집에 있는 그 흔히 생각하는 이제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역은 며칠 전에 했지만 출근을 안 하기 시작한 거는 올 4월 1일부터 출근은 안 했어요. 네. 공무원 사회에서는 그 공로연수라는 용어로 네, 뭐 네. 30년 이상 하면 뭐 1년 정도의 유급 휴직 기간 뭐 그런 음. 기간을 두는데 군에서는 그걸 전직 지원 교육 기간이라고 해서 1년 정도를 줘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4월 1일부터 출근은 안 했었고 그래서 열심히 늦잠 자면서 널브러져 보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디컷이라는 게 다른 장르랑 조금 달리 좋은 점이 이거는 뭘 써야지 하면서 막 그냥 하루 종일 고민하고 이런 게 아니라서 그냥 일상에서 뭐 걸어 다니면서 포착되는 그런 것들 찍어서 쓰거나 그게 습관화가 되니까 그냥 뭐 굳이 디카시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저는 걸어 다니면서 뭐 어디 다니면서 무조건 막 찍는 게 습관이 돼서 그런 사진들이 뒤져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제 스마트폰 사진첩 보면 진짜 1년에 몇만 장을 찍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좋은 사진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다가 글을 붙여보는 그 오행인의 글을 붙여보는 게 저는 굉장한 즐거움이에요. 그 디카시를 쓰면서 스트레스 해소로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줬었고 해서 뭐 굳이 시간을 따로 할애하는 것 같진 않은데 일상이 이미 디카시를 위한 그런 일상이 돼버린 그런 기분이에요. 네. 그 질문을 그걸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글을 뭐 우리가 흔히 글은 일기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많이 쓰잖아요. 네네. 산문이라든가 뭐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글로 그러니까 남기기는 하는데 그 중에 왜 디카시를 쓰셨을까 이런 그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직업군인으로 31년 동안을 이제 생활을 하셨는데 그게 짧지 않잖아요. 네네. 굉장히 길었는데 그 저녁의 순간이 저는 어땠을지 그 소회가 어땠을지도 좀 궁금해졌어요. 사실 전역할 때는 행사도 부끄럽고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 막 이런 마음이 들어서 안 하려고 했었는데 난데없이 가족들이 무슨 얘기냐 나 자기 전역하는데 가보고 싶다 부대에. 네네네. 그래서 나만 생각하면 안 되는 문제구나 이게. 그래서 부대 얘기를 해서 전역식 하겠다. 그리고 이제 아내가 오면 아내한테도 감사장을 줘요. 예. 네. 그동안의 내조를 네, 잘했다. 그동안 내조를 잘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감사장을 줘요. 꽃다발도 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줘야 되는 걸 우리 군에서 대신해서 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제 단본부에서 행사가 끝나고 대대에서 또 환송회 한다고 또 와달라고 해서 근무하던 대대에 갔는데 대대 강당에 들어가야 되는데 앞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사실 나이가 들면서 어려서부터 눈물이 좀 많은 성격이었는데 나이 드니까 눈물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아줌마병에 걸린 건지 아무튼 여성 호르몬이 많아진 건지 눈물이 많아지는데 그 대대 강당에 앞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좌회전하기 전에 잠깐 서서 심호흡을 했어요. 심호흡을 안 하고 들어가면 들어가면서 눈물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심호흡 딱 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네, 그러고 웃으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행히 거기서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제 마지막 부대로서 제가 3년간 동고동락했던 후배들 그리고 뭐 대대장님 이하 다른 장교분들한테 인사를 했죠. 네. 그리고 거기서 뭐 기념패라든가 뭐 또 꽃다발 이런 거 받고 환송 기념 촬영하고 나오는데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굉장히 그 섭섭한 마음이 확 몰려오더라고요. 네. 이게 후련하기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그 오랜 시절을 내가 거기서 청춘을 다 바쳤고 이렇다 보니까 마음이 좀 많이 숙연해지고 뭉클하고 그런 건 있었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사모님께서 꽃다발을 많은 사람도 있는 가운데서 받고 싶었었던 것 같은데.
아니요, 농담이었어요. 네. 그리고 어쨌든 그 내조 31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길잖아요. 네, 그렇죠. 그동안에 그렇게 또 뒷바라지를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한 마음 받아야죠. 네. 감사장, 꽃다발도 받고요. 네. 잘하셨네요. 네. 이게 그 한 곳에서 30년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요즘 같은 또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엔잡러라고 하잖아요. 요즘엔. 그래서 이제 제2막이 시작이 되셨는데 혹시 또 엔잡러의 어떤 그런 쪽으로는 또 생각을 해보셨는지, 아니면 하나만 딱 갖고 나는 이제 지금부터 뭐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준비하시고 실천하고 계시는지. 사실은 제가 배워보고 싶은 게 하나가 있기는 한데 그게 이제 드론이에요. 드론. 왜냐하면 남들은 요즘 이제 드론이 많이 각광받고 있고 활용 범위도 넓은데 네. 사진 촬영에 이제 육상에서 찍는 사진은 사실 그러니까 지상에서 찍는 네네네. 사진은 뭐 한계점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조금 높이서 더 넓은 범위의 이런 사진을 드론을 이용해서 좀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요즘 좀 들기도 하거든요. 제가 사실 전공은 컴퓨터공학이고 군생활하면서도 정보통신 분야에 있었고, 사실 뭐 나와서 마음만 먹는다면 IT 업계에 재취업하는 거 크게 어렵다고 생각은 안 해요. IT 쪽 관련 자격증이 기능장 포함해서 기사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 한 10개 정도 되거든요. 네. 어디 가서도 컴퓨터로 밥 벌어먹고 살았었기 때문에 하다못해 뭐 행정일만 시키더라도 컴퓨터를 이용한 사무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최저임금만 줘도 충분히 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직 지원 교육 나오면서 출근을 안 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도 디카시 강사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요. 마침 기회가 좋았던 게 공군사관학교에서 제가 하사 때부터 14년 근무했던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 도서관 사서분들이 이제 문화행사로 1년에 한두 번 전시회 같은 걸 해요. 미술작품이나 예술작품 전시회를 도서관에 마련된 공간에서 그걸 하는데 제 디카시 작품 전시회를 하자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는 감사했죠. 그래서 액자로 디카시 40점 제 작품들을 가지고 2달 동안 사관 생도들, 장병들한테 전시를 했었어요. 되게 호응이 좋더라고요. 현장에 종종 나가 있었는데 거기서 방명록 3권을 빼곡히 써준 그 내용들을 집에 와서 가지고 읽어보니까 너무 뿌듯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특강을 한번 또 2시간을 했었는데 그때 역대급으로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눈에 봐도 7, 80명은 넘어 보였어요. 공간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는데, 넓지 않았는데 꽉꽉 채운 그 생도들, 장병들 보면서 디카시 이제 특강을 했더니 이제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막 좋았다고 하는 와중에 이제 기억에 남는 생도가 한 명 있었어요. 사관학교 이제 위탁 외국 생도들이 종종 있는데 몽골 생도 한 명이 다가와서 자기가 봤는데 너무 좋은 것 같고 자기도 나중에 몽골에 돌아가면 한번 디카시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하길래 정말 좋은 생각이다. 꼭 해보시라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뒤로 뭐 이제 강의가 아름아름 아는 사람을 통해서 막 요청이 들어와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여러 군데 다녀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군복을 입고 있는 신분에서는 그렇게 강의를 주기적으로 나가려면 부대 신고를 하고 가야 돼요. 겸직 신고라는 거. 그 절차가 되게 까다롭고 승인 떨어지는데 막 1달 정도 걸리고 해서 사실은 운신의 폭이 넓지는 않았는데 일회성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도서관 강의처럼 쭉 이어서 하는 그런 것들은 무조건 겸직 신고를 해야 돼서 그 당시에 도서관 강의 2개가 잡혔었는데 그거 겸직 신고하느라고 골머리 좀 앓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사히 신고 끝나고 강의를 하고 했더니 디카시에 대해서 모르면 몰랐지 알고 나면 정말 사람들이 만족도도 높고 해보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주변을 보면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뭐 시니어들 은퇴하신 분들 정말 이분들은
뭔가 하고 싶은 취미거리를 찾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단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이런 거 딱 소개해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나와서 뭐 이걸 꼭 돈벌이로 생각하는 거는 아니고 이런 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거를 네, 서로 나누면서 교감할 수 있는 이거 자체로도 저는 너무 좋거든요. 네. 그래서 강사로도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고 드론까지 배워서 나중에 뭐 항공 촬영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싶고 이걸 디카시에 접목을 시켜서 조금 더 이제 작품 수준도 높여보고 싶고 네 이렇게 강의 그리고 제 실력 늘리는 거 이런 거 접목시켜서 점점 더 제 발전 그리고 다른 분들의 발전도 네, 같이 네. 도모해보고 싶어요. 아유, 그야말로 이제 사회 공헌 활동으로도 이걸 얼마든지 좀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뭐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배움의 길은 네. 끝이 없다라고 하는데 남들하고 함께 나누고 향유하고 공유하고 하는 것도 내가 그만큼 더 많이 알아야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더 많아질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아주 큰 꿈은 아니잖아요. 네. 뭐 어떤 뭐 우리가 뭐 박사학위를 받아야지 뭘 해야지 이게 아니라 소소한 내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기록하고 또 그걸 표현해서 뭔가 하나의 작품을 만들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하고 나누고 이런 거잖아요. 네. 너무 좋은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시네요. 지금 이제 그 직장에 매여 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네, 그런데 네. 이제 조금은 자유스럽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또 시간들이 이제 펼쳐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또 우리가 이런 문화 활동이나 문화 예술 활동을 하면서 다른데 물론 뭐 여러 군데 전국 아니면 뭐 글로벌하게 나가서 활동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지역 문화에 또 이렇게 함께 하고 공헌도 하고 그다음에 즐길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또 지금은 우리가 일일 생활권이잖아요. 네. 예전 같으면은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 교통이나 이런 것들도 하루 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일일 생활권인데 이런 때의 그 지역 문화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기도 하고요. 또 서로 그 나누려고 하는 그런 게 많아질수록 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게 많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지역 문화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궁금해요. 이게 아무래도 제가 평생 학습 개념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공부를 조금 해봤었는데 이 지역에서 이제 평생학습관이라는 기관 그리고 도서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게 예전에는 어떤 학교를 가야만 뭐 특히 인서울 대학으로 네, 가야 네, 네. 뭔가를 배울 수 있는 뭐 그렇게 인식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정말 뭐 대전이면 대전, 제가 사는 청주면 청주 그 지역에서 이런 배움의 인력 풀들이 이제 강사DB라는 이런 걸 통해서 막 등록이 돼 있거든요. 네. 이런 걸 활용을 해서 문화예술 쪽에 우리가 배우고 싶어 했던 이런 것들을 너무 잘 활용해서 배울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요즘 너무 좋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중앙집중식이었던 그런 것들 교육들이 요즘은 이제 각자 지방자치단체 그 지역에서 모든 걸 다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게끔 네.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저도 이제 그 부분에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노력해보고 싶습니다. 네. 뭐 현역이라고 하죠. 실질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또 활동할 때랑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서브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단은 이제 또 현실적으로 보면 연금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이게 그렇게 그냥 그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함께 나누는 그런 걸 또 조금 더 하고 싶다라는 걸로 제가 좀 알아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문화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 중에 군인들이 음. 저 정도 근무했으면 음. 뭐 연금을 뭐 4,500은 받을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아닌가요? 30년 근무해도 어. 300 못 받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받는다라고 바깥에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하고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 조금 더 많이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저희가 기여금을 한 달에 50만 원 이상씩 내면서 그렇게 모아왔던 거기 때문에 네. 국민연금도 그 정도씩 음. 냈다면 아마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연금이라는 그런 측면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심적 부담을 조금 줄여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먼저 전역하신 군인 선배분들을 보면 되게 안타까운 게 정말 자조 섞인 목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제 연금 받을 나이쯤 되니까 10년도 못 받고 묘지로 들어가더라. 이게 군인 생활 오래 하면요. 속이 다 문드러져. 그 정말 많은 사람들 부대끼면서 얼마나 자기 희생하고 그걸 사겨왔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위험은 늘 달고 살았고 허리 디스크도 터졌고 예, 몸이 어떻게 보면 좀 만신창이처럼 그렇군요. 네, 된 그런 부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열심히 이제 회복 운동하고 뭐 취미로 그래도 뭐 한 가지 운동쯤은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요즘 탁구도 열심히 치고 있는데 네. 이게 군생활 오래 해서 연금을 많이 받아서 마음이 편할 것이다. 네. 일정 부분은 맞지만 또 일정 부분은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아니 저희가 흔히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그렇게 했어요. 네. 뭐 학교 선생님도 있고 뭐 여러 뭐 기업에 이제 종사하셨던 분들도 있고 한데 야 군인 연금이 제일 세다더라.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평균을 내버리잖아요. 아. 그러면 뭐 중령 대령 장군들은 연금 어마어마하죠. 근데 뭐 부사관들은 그렇게 안 많아요. 네, 이걸 네. 평균을 내버리면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렇죠. 연금 많이 받는 분들하고 같이 합쳐버리면.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는 거. 하위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예. 잠시 쉬어가면서 네. 신노래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원규 씨, 정진채 작곡, 정진채가 노래하는 능소화 들려드릴게요. 꽃이라면 이쯤은 돼야지. 화무시빌홈 비웃으며 두루 안녕하신 세상이여. 내내 핏발이서 나의 눈총 받으시라. 사랑이라면 이쯤은 돼야지. 바라보다가 만지다가 꽃가루를 묻히는 순간 두 눈이 멀어버리는. 기다리질 않아도 기억할 것은 오는구나. 주황색 비상등을 켜고 송이송이 사이렌을 울리며 하늘마저 능멸하는 슬픔이라면 능소화만큼은 돼야지.
사랑이라면 이쯤은 돼야지. 바라보다가 만지다가 꽃가루를 묻히는 순간 두 눈이 멀어버리는. 기다리질 않아도 기어코 올 것은 오는구나. 주황색 비상등을 켜고 송이송이 사이렌을 울리며 하늘마저 능멸하는 슬픔이라면 능소화만큼은 돼야지. 능소화만큼은 돼야지. 능소화만큼은 돼야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밭 FM 93.7MHz 리얼라이프 프로젝트 장용자의 컬처샵을 듣고 계십니다. 전역을 해서 평범한 일상을 지내는 사람들한테 일반인이라고 하나? 뭐 그렇다고 하죠. 근데 이제 되게 군인들의 반대되는 표현으로 민간인이라는 말을 저희는 많이 써요. 그러네요. 네. 아, 민간인으로서 이제 네. 생활하고 계시는데요. 네. 제일 하고 싶었던 건 뭐였어요? 제일 하고 싶었던 거요? 네. 잠 많이 자는 거. 잠 많이 자는 거. 아, 그럴 것 같아요. 그 군 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네. 언제든지 그 딱 스탠바이 할 수 있는 그게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아, 그게 있겠네요, 진짜. 근데 제가 오해 아닌 오해를 가족들한테 좀 많이 받는데 제가 잠이 많은 사람으로 찍혀 있어요. 아, 그래요? 특히 처갓집 분들이 이제 많이 그러시는데 김서방 왜 이렇게 잠이 많아 막 그러는데 스스로 생각하기에 굉장히 건강한 체질은 아닌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좀 약골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어른이 돼서도 피로를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체질상. 그리고 잠을 자도 분명히 눈앞에서 자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저 스스로는 수면의 질이 높지 않은 거예요. 아, 네. 푹 못 자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런데 이제 가족들이 볼 때는 저렇게 잠을 많이 하면서 뭘 맨날 피곤하다 그래.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서 굉장히 억울했어요. 지금까지 이제 몇 번의 특강이나 이런 것도 하셨었잖아요. 네네. 뭐 어떤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건 없으세요? 디카 씨는 이제 본인이 찍은 어떤 그러니까 일상에서 좀 특이한 풍경이라든가 뭔가 나한테 말을 거는 듯한 뭐 그런 것들이라든가 어떤 시상이 될 만한 이야기 아니면 이야기가 담겨 있는 그런 풍경들을 포착을 해서 디지털 카메라 혹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서 네. 본인이 찍어서 그 사진에다가 5행 이내의 시적 문장을 그 사진 속에 있는 내용을 적절하게 끄집어낼 수 있게 5행 이내의 문장을 붙여서 만드는 하나의 네. 문학 장르예요. 그런데 얘네 둘의 특징은 비중이 50대 50이라서 한쪽을 딱 치우면 말이 안 되는 네, 사진이 없으면 이 문장만 봐서는 이게 뭔 말인지 성립이 안 돼요. 반대로 문장이 없으면 사진 보면 네 알아서 해석하라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이게 뭔 얘긴데 도대체. 근데 문장을 딱 갖다 붙여주면 말이 되네? 거기다가 잘 쓴 디카시는 얘네 둘을 딱 붙여놓으면 뭔가 감동이 팍 와요. 강의 때 이런 말은 안 했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나 굉장히 궁리를 많이 해보거든요. 우리 어릴 때 하던 얼음땡놀이 있죠. 네. 이제 사진을 찍는 게 사실은 그 얼음땡놀이에서 얼음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 움직이지 않잖아요. 네. 움직이던 것들이 갑자기 움직이지 않아요. 디카시에서의 문장이라는 게 그 땡 탁 거들었을 때
얘가 멈춰있던 얘가 다시 살아서 움직이게끔 만드는 그 행위, 그게 디카시에서의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비가 막 내리고 나서 나무에 물방울 엄청 많이 맺혀있을 때 네, 있잖아요. 네, 네. 그 빗방울 맺혀있는 개들이 감동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감동. 사람을 밑에 세워놔요. 그 비가 내린 그 행위, 나무에 비가 묻어있는 그 자체를 사진이라고 한다면 문장은 그 사람을 밑에 세워놓고 독자를 밑에 세워놓고 나무를 한 대 탁 쳐가지고 그 감동이 우수수 떨어져서 묻게끔 하는 행위. 네. 예. 저는 그게 디카시에서의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관계?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다면 굉장히 잘 쓰는 디카시인 거죠. 본격 문학, 생활 문학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생활 문학이라는 거는 문학성을 그렇게 따지지 않아도 자기들이 이미 그 사진을 찍고 글을 쓰고 함으로써 자기 만족을 느낄 수 있잖아요. 네. 문학성을 안 따지더라도 이미 그 행위 자체로도 나는 문학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것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건 생활 문학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디카시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막 올린단 말이에요. 어떤 네, 게시판이나 네. 홈페이지 네, 같은 네, 막 네, 올려요. 그럼 이제 디카시 처음 배운 사람들이 검색을 해볼 거 아니에요. 예, 예. 디카시가 어떤 거야? 딱 봤는데 독자들의 수준은 천차만별이에요. 그렇죠. 이게 문학 쪽에 굉장히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뭐야? 사진 설명한 것도 아니고 이게 문학이라고 할 수 있어? 네,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쓰여진 디카시들을 그 수많은 생활문학 형태로 올려져 있는 그 디카시들 사이에서 정말 보석같이 잘 쓰여진 디카시를 딱 발견을 하면 이 사람들도 놀래요. 이런 감동을 줄 수 있구나. 네. 제가 강의를 갔을 때 도서관 강의 두 군데 갔을 때 공통적으로 한 분씩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강사님 여기 강의 오시기 전에 제가 디카시가 뭔지 몰라서 인터넷을 찾아봤다가 굉장히 실망을 했었어요. 그런데 와서 수업을 들으면서 강사님이 소개해 주신 작품들을 보니까 내가 오해를 했었구나. 이렇게 좋을 수도 있구나 라고 두 분이 각기 그 다른 도서관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네. 그 특강을 다니면서 그렇게 직접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제 책을 사가지고 와서 사인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 계셨는데 네, 네, 네. 그때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의 에피소드를 지금 질문으로 드렸는데요. 디카시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 다 하신 거예요. 디카시에 대해서.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들으시는 분들도 디카시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되리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방송은 라디오를 통해서도 나가고요. 영상이 또 올라가서 다양한 분들이 봐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많이 봐주세요. 근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네네. 사전에 알았으면 오늘 좀 잘 좀 빼입고 올 건데 오늘 갑자기 붙잡혀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복장이 좀 미흡합니다. 아니, 얼마나 더 잘 갖춰 입으시려고요. 너무 좋잖아요. 지금 모습도 좋습니다. 이제 더 많은 곳에서 이제 활동을 하실 거잖아요. 네. 작품도 또 많이 쓰실 거고요. 제가 SNS에서 보면 뭔가 그냥 재미있는 일을 좀 꾸리려고 하시는 건지 어쩌는 건지 사진에다가도 뭔가 뭐 펜은 거들뿐 뭐 이런 그 문구를 올리시면서 항상 뭘 막 그리신단 말이에요. 사진에다가. 네.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 가끔 블로그나 브런치에 펜은 거들 뿐이라는 시리즈로 사진에다가 제가 쓰는 스마트폰 종류가 갤럭시 종류인데요. 네네. 펜이 딸려 있어요. 그 펜을 가지고 사진에 그림을 그리고 디카시 형태로 문장을 붙여보는 그런 걸 꾸준히 한 몇 년째 해오고 있어요. 실제로 제 두 번째 책 퍼즈에도 그게 부록으로 20편이 수록이 돼 있고요.
그걸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제 어떤 사진을 찍다가 디카시를 써야지 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거 뭔가 2% 부족한 거예요. 이 사진을 그대로 쓰자니 남한테 설명이 필요해. 야, 이 사진 보고 뭐가 연상되지 않으세요? 그런 게 어디 보여? 그래서 고민을 했죠. 이걸 사람들한테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러다가 얘가 갤럭시가 마침 펜이 있구나. 펜으로 그 부족해 보이는 부분에 그 형상을 제가 막 그려봤어요. 이를테면 뭐 눈을 그려본다든가 뭐 손이나 발을 그려본다든가 그렇게 그려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게 이 사람이 이해가 되는가 막 보여줘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그려서 보여주니까 막 웃으면서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 그럼 이렇게 써보고 어차피 디카시 연습도 될 테니 오행인의 문장도 한번 같이 써볼까? 네, 그래서 막 써보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얘도 뭔가 이름을 붙여주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딱히 붙일 이름은 없고 학교 다닐 때 좋아했던 슬램덩크 만화에 네네. 그 왼손은 거들 뿐이라는 그런 네. 명대사가 있어요. 농구공을 이제 자유투를 던질 때 왼손은 정말 받쳐주는 역할, 딱 보조적인 역할, 거드는 역할만 하고 오른손으로 탁 이제 그렇게 하는 그 2% 모자라는 부분을 펜으로 살짝 그려서 보완을 해준 다음에 디카시 형태처럼. 근데 디카시가 써보면 특히 시니어분들께서는 쓰시면 굉장히 이제 삶의 연륜이 있으셔서인지 진중하게들 쓰세요. 보통 만약에 책이 나왔는데 그 중에 모든 작품이 그렇게 진중하면 읽는 사람도 지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뭔가 좀 유머나 위트 같은 게 중간에 섞여 있으면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펜앤거들뿐 시리즈는 그래서 절대 진중한 쪽으로는 잘 안 쓰려고 일부러 노력을 합니다. 사람들한테 좀 웃음과 재미를 주고 싶어서 그런 쪽의 내용의 글을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지 못하고 봤다가 이제 머리를 한 대 맞는 듯한 그런 막 우스운 장면들 이제 그런 것들을 그려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그것은 디카시라고는 해도 되나요? 아니요. 아니죠. 그거는 또 디카시라고 하면 안 되죠. 그건. 네. 그 좀 궁금했었고요. 작품 여러 가지 쓰시다 보면 특별히 이제 내가 쓰고 싶은 주제 뭐 이런 거 혹시 있을까? 디카시를 쓸 때 원래 디카시 이론에서는 보통 제목을 앞에다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문학 작품이 그래요. 그런데 저는 제목을 항상 뒤에 쓰거든요. 제목을 앞에 쓰라는 이유는 제가 나름 생각을 해보면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쓰는 글들이 그거에 적합해요. 그렇다 보니까 디카시도 어떤 주제를 제목을 정해놓고 쓰려고 하면 만약에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라 그런데 제목부터 정해놓고 하라 그러면 소재가 굉장히 국한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에 구애받고 싶지 않아서 전 그런 거 잘 안 정해놓고 막 씁니다. 그냥 가다가 뭐 보이면 사진을 찍고요. 거기서 내가 느꼈던 그런 느낌들, 상념들 그거에 관련된 단어들을 막 뿌려봐요. 이걸 이제 브레인스토밍 기법이라고 뭐 생각나는 거 다 적어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생각나는 단어들을 머릿속에서 쫙 뿌려보고 그걸 가지고 막 문장들을 쭉쭉쭉쭉 써보고 이제 거기에서 막 뽑아내서 오행 안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봐요. 네네. 예. 그러고 나서 그 문장하고 사진하고의 그걸 딱 보고 그 연관성을 지으면서 얘네 둘을 확 아울 수 있는 이해가 팍 되는 단어를 하나 혹은 문장을 하나 딱 뽑아서 제목을 마지막에 짓고 제목도 마지막에 붙여요. 네. 뭔가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연습이 되더라고요. 특별히 뭘 정해놓고 쓰라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막 자유롭게 그렇게 창작하는 걸 좋아합니다. 네. 물론 그런 연습이 많이 되면요. 뭐 디카시 100일장이나 이런 데 가서 뭐 주제 정해놓고 써 그러면 그런 연습이 많이 되면 남들보다 그런 게 회전이 빨라요. 빨리빨리 캐치가 되고. 제가 왜 그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여쭤봤냐면 우리가 이제 뭐 시인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뭐 소설이나 수필 쓰시는 분들,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본인이 그러니까 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어떤 거에 대해서 좀 표현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런 쪽에 뭐 제가 질문을 해보면 대부분이 어떤 뭐 우리들의 인생, 삶에 대해서 쓴다. 어떤 분들은 부모에 대해서 좀 네. 그런 게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지금 김영빈 시인께서는 디카시와 연결해서 우리한테 디카시란 이런 것이고 이렇게 써보니 좋더라. 아니면 또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다 말씀을 해주시니까 오히려 또 이 방송을 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신다면 디카시라는 이런 거구나. 스마트폰으로 쉽게 사진을 찍고 그 사진 찍는 거에서 머무르지 않고 거기에다가 또 글도 붙여가지고 한 편의 디카시를 만드는 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뭐 FM적인 답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사실 풍경을 제일 좋아해요. 풍경을 찍어서 그걸 가지고 디카시를 쓰지만 거기에서 우리 인생사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다 끄집어낼 수 있거든요. 그렇죠. 풍경 쪽에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사람의 그렇죠. 스토리로 오게 돼요. 그게 자연스럽게. 네. 이제 12월이잖아요, 지금. 이제 다 보냈어요, 1년을. 네. 올해 좀 가장 좋았던 일 꼽으라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올해 가장 좋았던 일이요? 저녁이요? 네. 그 군인에서 민간인으로 네. 되신 게 가장 또 좋은 일이군요. 어제 뜬금없는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네네. 043 이렇게 지역번호 찍힌 번호가 와서 네. 처음에 안 받을까 하다가 네. 왠지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딱 받았더니 여기 저 사는 동네 예비군 중대장이라고 이제 현역에서 예비군 쪽으로 기록이 넘어왔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은 예비군이지만 어떤 식으로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걸 안내하려고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러군요. 56세까지는 만 56세까지는 예비군으로 편입이 돼 있대요.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났을 때 그러니까 전면전 수준의 전쟁이 났을 때는 저도 동원 대상이 된다. 56세까지는. 네. 근데 뭐 오지 말라 그래도 갈 거고요. 앞으로의 계획도 듣고 싶어요. 디카시도 꾸준히 해야 되겠죠. 꾸준히 하고 제 작품 활동 열심히 하고 강사 활동도 내년부터는 조금 체계적으로 이제 교환도 다시 만들고 PPT도 다시 만들고 체계적으로 제가 아까 막 디카시에 대해서 막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 분명히 제가 다 알기 쉽게끔 표현을 해서 자료로 만들어 놓을 거고요. 그걸로 강의도 열심히 할 거고 물론 그런 걸 하려면 건강이 그렇죠. 최우선이겠죠. 네. 이제 건강한 몸으로 이제 활동을 해야 그것도 오래 할 수 있으니까 건강 관리 잘 하면서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디카시 하면 이 사람이 참 잘하더라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게끔 열심히 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군인 생활 31년을 하셨는데 건강이야 뭐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굉장히 많은 활동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그 라디오지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어요. 저희 라디오 프로그램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한데 간략한 어떤 뭐 마무리? 맺은 말? 뭐 이런 거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사실 오늘 저기 충남대 다니는 딸내미 데려다 주러 대전에 왔다가 이제 옛 전우들 보러 계룡을 잠깐 갔다가 그걸 페이스북에 기록으로 잠깐 남겼더니 이것도 득달까지 전화를 주셔가지고 얼떨결에 왔어요 이 자리에. 근데 얼떨결에 왔지만 이런 경험도 참 저한테는 소중하고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디카시에 대해서 아셨으면 좋겠고 군생활 힘들었지만 저를 버틸 수 있게 해준 정말 큰 축이 디카시였거든요. 네. 스트레스 해소에도 정말 좋고요. 나를 시인으로 작가로 만들어주기도 할 수 있고요. 많은 분들이 디카시의 세계에 입문을 하셔서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 소개해드릴 수 있는 그런 음.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네. 저는 되게 재밌고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간하신 책 중에 하나가 지금 있죠, 여기에. 아, 이게 네. 2019년에 음. 나왔던 음. 세상의 모든 비에게라는 음. 디카 시집인데요. 아, 뭔가 사정이 있어서 사진 시집이라고 쓰여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안에 내용들 보면 사진하고 오행인의 시들이 쫙 있어요. 이게 사실은 다 디카 시들이거든요. 네, 디카 시집이지만 사진 시집이라고 돼 있어요. 얘가 2019년에 제가 네. 초창기 풋풋했던 작품들이 주로 들어가 있고요. 얘도 네. 100편이 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읽을 네. 거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두 번째 책 퍼즈가 얘보다는 조금 성숙해진 내용들이 음. 많이 들어있는데 현재 절판 상태라서 아마 온라인에서 구하시지는 못할 건데 지금 출판사랑 얘기 중이에요. 아마 1월쯤에나 다시 2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나오게 되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김영빈 시인과 함께 했는데요. 또 이렇게 조금 말씀도 잘하시잖아요. 응? 민간인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민간인 같아요. 아, 어떤 감사합니다. 군인의 말씀하실 때도 굉장히 그 부드러운 감성을 가지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좋은 시간 함께 해주신 김영빈 시인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살펴서 잘 가시고요. 다음에 또 그 디카시로 재밌는 이야기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좋은 작품 그리고 또 뭐 디카시 강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거기에서 일어나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또 한 번 오셔서 재미난 얘기 그리고 또 앞으로 좋은 작품 더 만들어서 좋은 디카시집을 많이 내시기를 또 제가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방송을 청취하시고 또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고마움을 다시 전하겠습니다. 장용자의 컬처샵은요, 한밭 FM 93.7MHz에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를 통한 시청도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와 시청 부탁드리면서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디카시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장용자 시, 정진채 작곡, 정진채가 노래하는 배웅 끝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디 보내는 마음만 알까 뒷모습만으로도 가슴 벅차 천천히 흔드는 노란 손수건 천천히 흔드는 노란 손수건 어디 보내는 마음만 할까 뒷모습만으로도 가슴 벅차는 천천히 흔드는 노란 손수건 천천히 흔드는 노란 손수건 천천히 흔드는 노란 손수건 천천히 흔드는 노란 손수건 따라르르 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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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르 따르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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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노란 손수건
이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장용자였습니다.